왕선택,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 앵커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 이후 나흘이 지났습니다. 회담 성과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한데요. 북한과 미국 이 앞으로 어떤 새로운 관계를 열어갈지 궁금합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 기자와 함께 자세히 분석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흡한 합의였다. 아니다. 의미 있는 한 걸음이었다. 북미 회담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직접 현지 취재도 다녀오셨는데 어떤 분위기가 더 우세하고 어떻게 보는 게 맞을까요? 기자,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총론하고 강론하고 나눠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총론에서 보면 아주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과 미국이 적대관계였습니다. 북한 정권 수립이 1948년인데 그때를 기준으로 잡으면 만 70년입니다. 북한이 생기자마자부터 북한과 미국은 적대관계였습니다. 적대관계에서 으로 사상 처음으로 새로운 관계로 전환하자라고 하는 데 있어서 두 고지도자가 전환에 대해서 약속했기 때문에 이것은 역사적인 쾌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강론에서 보면 논란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비핵화라는 차원에서 보면 좀 미흡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또 긍정적으로 보면 이것이 완전한 비핵화라는 문장이 들어가 있다. 그래도 비핵화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론으로 보면, 특히 비핵화로 보면 비판할 수도 있고 또 평가를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총론에서는 기본적으로 높은 평가를 하고 강론에서는 앞으로 비핵화를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나서 평가를 하는 게 맞다. 그래서 강론 부분에서는 평가를 유보하고 싶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많은 분들이 아쉽다고 보시는 부분이 바로 그 비핵화 부분일 텐데, 특히나 CVID, 미국이 줄기차게 외쳐왔는데 V 검증 부분이랑 아예 바꿀 수 없는 부분이 빠졌습니다. 소위 알맹이가 빠졌다라는 논란도 있거든요. 기자, 바로 그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 정부, 특히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설명에 따르면 완전한 비핵화 라는 말이 들어갔다. 그리고 CVID라고 하는 요소는 그 안에 들어간 거 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앵커, 완전하니 검증이랑 불가역적을 다 아우르는 말이다. 이런 의미일까요? 기자, 영어로 표현을 드리면 컴플리트 디뉴클리제이션, 완전한 비핵화라는 게 공동성명 안에 들어가 있고요. CVID 디자가 문제가 됩니다. 디자가 사실은 디스맨틀먼트였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비핵화라는 말, 디뉴클리제이션으로 바뀌어버렸어요. CVID 원래 D는 디스맨틀먼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기술적인 용어라서 정치적, 전략적 용어에 CVID가 들어간다는 말도 사실은 약간 좀 이상하지만 논리적으로 말은 됩니다. 그런 게 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와 약간 다른 차원에서 이 북미 정상회담,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이 핵화를 위한 협상이었는가, 아니면 북한과 미국의 최고 지도자가 만나서
명령 간의 관계를 전환하는 문제를 협상한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당연히 관계 전환에 대한 협상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비핵화였다. 는 것이죠. 그랬을 때 비핵화라는 부분은 좀 더 기술적인 부분이고 관계 정상화에 대한 선언을 하는 것이 선행되는 것이라고 봐야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관계 정상화라고 하는 부분에서 먼저 총론적으로 얘기한 것은 상당 평가할 만하다. 그리고 비핵화에 대해서 CVID 같은 것을 성과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급한 요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예를 들어서 월드컵에 우리가 나갔잖아요. 예선 통과했잖아요. 본선에서 8강도 갈 수 있고 원정 8강, 원정 4강 이런 게 우리의 희망이잖아요. 그런데 신태용 감독의 우리 축구팀에 대해서 예선 통과에 대해서 평가 안 하고 8강을 할 계획이 없다. 4강을 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하면 좀 곤란하죠. 기본적으로 예선 통과한 건 잘한 거고 그 다음에 더 잘하면 더 박수치고 더 안되면 거기까지구나 그렇게 하는 건데 지금은 예선 통과한 단계고요. 앞으로 비핵화를 하는 것은 펴봐야 됩니다. 앵커 이제 월드컵처럼 북미 정상회담도 개막됐을 뿐이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죠. 총론 차원에서는 큰 방향은 잡았고 방향 잡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진전이 될지는 지금부터 지켜봐야 되는데 4강 계획이 있냐, 8강 계획이 있냐, 계획이 부족하다 이렇게 하면 용 감독 입장에서도 너무한 게 아니냐, 앞으로 지켜봐달라, 결과가 나쁘면 도리 없죠. 그건 혼나야죠. 앵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내가 이 대단한 일을 해냈는데 막상 다시 돌아와 보니까 미국 내 여론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너무 많이 주고 너무 적게 받았다라는 여론도 있고요. 또 그동안 북한이 너무 많이 속인 적이 많이 있는데 이번에는 믿을 수 있을까라는 비판도 있는 것 같은데요. 기자 과거 사례를 보면 그런 비판은 정당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다만 결국 김정은 위원장의 말이 진실성 이 있냐 없냐 이 얘기를 주관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핵화라는 말이 객관적인 정세와 부합하느냐 아니냐를 따져봐야 되는 대북한에서 지난 4월 20일에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서 핵과 경제병진로 선을 성공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앞으로는 경제 발전에 매진하겠다. 이렇게 되면 경제 발전하려면 지금 제재가 있는 상태에서는 경제 발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북한 입장에서 제일 필요한 건 현재는 제재를 해제하는 게 되는 것이고 제재를 해제하려면 비핵화를 해야 됩니다. 비핵화를 하는 것이 북한한테도 유리한 상황이 조건이 조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정세로 봐도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게 보면 북한이 비핵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또 다른 입장에서 보면 지금 굉장히 굶주림도 심하다고 하는데 북한은 상당히 미사일 개발이나 핵 개발에 돈을 많이
바보였거든요. 이렇게 쉽게 포기할 거면 왜 개발했나 이런 생각도 들기 마련입니다. 기자 그러니까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 이유에 대해서 전문가들끼리 약간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는 그 자체가 권력 정당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었고 또 다른 견해는 북한의 안보 우려, 그러니까 미국과 전쟁하는 상황 속에서 미국이 침공을 했을 때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절박성 속에서 핵무기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안보 우려가 있으니까 핵무기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설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북한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논리에 따르면 핵무기를 만들었어요. 이미. 그래서 안보 우려가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안보 우려에 해당하는 부분이 미국이 침공할 수 있다라는 건데 미국이 만약에 북한에 대해서 침공하지 않겠다라 고 하는 확실한 약속만 준다면 핵무기가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논리로 따르면 핵무기를 만들었으니까 핵무기를 폐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는 앵커 그런데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핵을 위해서 그렇게 굶주림을 견뎌왔는데 지금 포기한다고 한다면 내부동 요는 없을까요? 기자 외부에서 볼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핵무기 자체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권력 정당성의 핵심이었다라고 본다면 북한 주민들이 동요할 수밖에 없는데 두 번째 논리 안보 우려가 있고 안보 우려가 있으니까 핵무기를 만들었고 북한 주민들이 그것을 이해를 한다면 안보 우려가 해소되는 상황이 생기는 핵무기 폐기하는 것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이 불만을 삼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가 중요한 게 미국이 북한을 침공 할 의사가 없다라고 하는 확실한 보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북미 수교라든가 평화협정 체결이라든가 지금 적대관계 속에서 이뤄지고 있는 대북제재 해제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런 것들이 이뤄지면 북한 주민들도 안보 우려가 해소됐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비핵화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더 큰 문제가 있으니까 북한의 김정은 위원 장의 권력 정당성이라고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파고 들어가면 이 반제투쟁, 제국주의 반대투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미국하고 전쟁하는 이유가 제국주의하고 반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국에 반대하는 투쟁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제국주의가 한반도의 남쪽을 강제로 점령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물리치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있다고 선전해온 겁니다. 그런데 미국과 지금 수교를 하게 된다면 이게 미국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달라질 거거든요. 이때 설명이 달라지면 북한 주민들이 너면 지금까지 설명하고 좀 다른데 제국주의 반대 투쟁하고 금방 이렇게 될 거면 그 사이에 너무 고생한 것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권력 정당성과 관련해서 반제, 반봉건 투쟁 그리고 자주민족국가 건설의 완성 이런 굉장히 중요한 이데올로기적 명분 에서 설명이 잘못되면 북한 주민들 반발할 수 있습니다. 앵커 생각했던 것
보다 더 어려운 일인 것 같고요.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상당히 모험적인 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가지 않았던 길을 선택한 이유는 뭘까요? 기자 그게 아까 국가 핵무력 완성이라고 하는 상황이 달라진 분이 있습니다. 북한도 사실은 미국하고 관계 개선을 해보려고 노력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이 별로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호응한 적이 없습니다. 과거 2000년에 북미 공동 커뮤니케라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이 그 당시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파견한 조명 노트 사를 만나서 북미 공동 커뮤니케를 할 때 그 공동 커뮤니케 안에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북한도 미사일 개발을 안 한다고, 보류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 점이 있었는데 1개월 만에 사문화됐습니다. 그게 잘 안 됐어요. 앵커 정치적 이유가 있었잖아요. 기자 그렇죠. 미국이 대통령이 바뀌면서 그걸 무시해버린 거죠.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북미 관계 개선 이 중요한데 그동안 어떻게 보면 무시를 받아서 그거를 해결을 못했죠. 그런데 이번에 국가 핵무력이 완성이 됐고 선언한 거죠. 미국이 거기에 해서 비핵화를 요구를 하니까 그러면 안보 우려 해소를 해주면 체제 보장을 해주면서 서로 된다고 하니까 서로 거래가 성사가 돼서 극적으로 6월 12일에 적대관계 청산이라고 하는 중대한 국면이 생긴 거고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안보 우려 해소라고 하는 선결적인 과제가 해소가 되면 핵화가 가능하고 그러면 경제발전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구도 속에서 좀 더 나름대로 잘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앵커 국내에서 가장 이된 부분은 아무래도 한미연합훈련 중단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걸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제안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생각에는 좀 마지막에 나올 법한 카드가 아닐까 싶은데 먼저 제안한 이유가 있을까요? 기자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기자회견을 굉장히 길게 했습니다. 70분 넘게 했어요. 그 내용을 들어보면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설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호응한 부분이 있다. 수용한 분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북한의 본적인 입장은 아주 오랫동안 유지가 돼 온 건데 북한은 약소국으로서 미국을 침공하거나 남한을 침공할 생각이 없었는데 미국과 한국이 엄청난 자산을 가지고 군사훈련하니까 무서워서 못 견디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핵무기를 만든 거다. 만약에 미국과 한국이 군사훈련을 안 한다면 우리도 핵무기를 만들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관계도 좋아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양보할 수 있다. 훈련은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하는 걸 보면 북한이 선제적이고 자발적이고 그런 조치를 한 게 있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한다든가 미국인 인질을 3명을 석방했다든가 미사일 엔진 실험장을 폐쇄하겠다고 약속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과거에는 굉장히 지루한 협상을 해야
만 북한이 양보하는 것이었는데 그런 절차가 없이 북한이 먼저 조치를 한 거예요. 그런 걸 보고 트럼프도 그러면 당신이 먼저 선제적으로 조치를 해. 그니까 나도 선제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다. 자발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 훈련을 내가 한번 중단해보겠다. 이 정도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또 북한에서 다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요청했다고. 기자 그런데 그것이 아마 김정은 위원장은 당위 성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 같고 이러니까 훈련을 중단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더니 회담장 안에서 그러면 중단시키지 뭐 이렇게 했다면 둘 다 제한 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 청 와대가 조만간 일시 중단 여부를 발표하겠다, 결정하겠다라고 하는데 어떤 결론이 내려질까요? 기자 제가 볼 때는 일단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결정하는 주체는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두 사람이 결정하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한다고 했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진지한 협상이 되고 비핵화에 도움이 된다면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가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이미 말을 했거든요. 중단하는 쪽으로 결론을 낼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앵커 일시 중단일까요? 연구 중단일까요? 기자 1. 시 중단이죠.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보면 비핵화든 뭐든 선의의 대화가지 속되는 한 연합훈련은 중단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선의의 대화라 고 하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물리적으로 대화를 계속해야 되고 화를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봤을 때 선의가 전제돼야 된다. 이게 되지 않으면 훈련은 다시 재개될 수 있는 조건절은 충분히 만들어놨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 감사합니다.